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용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찾아 들어가셔서 교재를 일단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 다운로드 받으신 교재를 펼쳐보시면, 열어보시면 처용가, 이 작품도 처용가의 배경설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아래쪽을 보시면 관련 자료가 있어요. 처용가의 배경설화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제49대 헌강대왕 때에는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연하고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다 기와집이었다 이거지. 음악과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태평성대가 따로 없네.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 왔다. 이때 대왕이 개운포에서 놀다가 돌아가려고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었다. 왕이 괴상하게 여겨서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니 하늘의 그 변화라든가 별, 천문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관리죠. 일관이 아랬다.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왕은 이를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용을 위하여 절을 짓게 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라 했다. 그 개운포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군요. 동해용은 기뻐해서 아들 7을 거느리고 왕의 앞에 나타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중 하나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가서 왕의 정사를 도우니, 용왕의 아들이 인간 왕의 정사를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용왕의 백으로 판타스틱하게 요런 걸로 해결을 한단 말이지. 오, 있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겠어. 그러니까 초인들 아니야, 결국에는. 엑스맨. 자,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처용이라 해요. 결국에 뭡니까? 인간의 소망을 용왕에게 전달해서, 신의 영역에 전달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무당이지, 한마디로 하는 일이. 국가 공식, 궁중 전용, 무당이 되는 겁니다. 왕은 아름다운 여자로 처용의 아내를 삼아 머물러 있도록 하고, 또 급간이라는 관직까지 주었다. 처용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신, 이 역신이 이제 전염병을 옮기는 신입니다. 흠모해서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동침했다. 이 말은 아내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용이 밖에서 자기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자 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얘는 인간이 아니니까. 아, 인간 같았어 봐. 지 와이프가 딴 남자랑 누워있는데 그냥 있어. 그냥 얘는 인간이 아니니까. 별로 인간 여자에게 관심이 없나 봐. 어쨌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을 보고 병을 치료하겠다고 나와가지고선 구슬한 거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구슬에서 물러나왔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점점점. 이때 역신이 본래 모양을 나타내. 알고 보니까 용왕의 아들내미야. 큰일 났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했는데 처용이 살려줬잖아. 처용의 앞에 꿇어앉아 말했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내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은 도요하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이제부터는 공의 모양을 그린 것만 봐도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신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쫙 다 퍼진 거 아니야. 처용의 모양을 몽타지로 그려가지고 대문에다 붙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붙여 사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요. 처용가 해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 돌아와서 꼭대기 작품 해제 보겠습니다. 작자는 처용이고요. 연대는 신라,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은 경순왕이지. 헌강화 때 거의 끄트머리예요. 879년이니까, 그지? 네.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갈래는 향가, 형태는 팔구체, 성격은 주술적이고요. 출전은 삼국유사, 역시 두 권. 권이. 주제는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내는 것. 특징, 벽사진경,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는 민속에서 형성된 무가, 무속의 노래다 이거죠. 그 다음 의식무, 그렇죠. 굿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거지. 또는 몽타지 갖다 붙이면서 부른 노래다 이겁니다. 연희의 성격을 띠고, 여기서 연희의 성격을 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연말연시에 잡귀신들 내쫓고 이런 의도로 많이 부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공연도 하잖아. 처용.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계속 전승이 된다. 3번 체념과 관용을 바탕, 이거 중요합니다. 체념정서예요. 그리고 관용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의 노래.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노래다. 현존하는 신라향가의 마지막 작품, 즉 신라향가 중에는 창작연대가 가장 늦다, 이런 얘기고요. 향가 해독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요 처용가도 있는데 그 고려가요 처용가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돼서 전하거든요.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하나는 훈민정음으로 하나는 향찰문자로 보이는 거야. 연구자들 눈에 보인 거지. 띵! 스캔이 됐어. 야, 이거다. 향가의 해독 원리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서는 나머지 것들 쫙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향가 해독의 시금석 역할을 했다.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시험해 보는데 기준이 되는 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고려가요 처용가의 모태가 되었다. 여기에 이제 살이 붙고 해가지고 고려가요 처용가가 만들었는데, 고려가요 처용가는요 관용, 체험 이런 거 없습니다. 횟감으로 떠가지고 죽인다. 귀신을 그런 식으로 협박이 아니고 거의 험악한 소리를 갖다 다 붙여가지고서는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죠. 자, 그건 나중 얘기고, 자, 보겠습니다. 세벌, 이게 이제 서울, 셔블, 서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음운변이가. 우리는 지금 문학을 하고 있으니까 문법적인 건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선생님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학에서도 문법적인 거 죄 따졌어요. 형태소 분석 다 하고요. 어원 다 따지고 변화 따지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던 문제들 유형 중에 하나가 밑줄 하나 그 고어 표기에 딱 긋고 창작연대와 표기연대가 달라지는 노래들이 있거든. 창작은 한참 전에 했는데 후대 한 300년 지나가지고 책에다 기록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록에다가 밑줄 딱 그어주고 창작연대의 표기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내고 그랬었어요. 문학인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대체로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갑니다. 세벌, 서울, 발기달에 밝은 달밤에 밤들이 노니다가 밤 늦도록 놀고 다니다가 굿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닌 거지. 우리 집에도 와서 굿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도 와도 굿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들어와 자리 보곤,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해였고, 즉 둘은 내 것이지만은 둘은 네 해온고 둘은 누구의 것인고. 자, 누구의 것인고 할 때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놀람, 탄식 적어주세요. 네, 놀람과 탄식. 누구의 것인고? 그냥 단순히 놀라고 탄식한 걸로 끝났으니까 역신이 우와 이 사람 보통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자, 보통 같았으면 그냥 뭐지 도끼로 내리치는 거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해다 말한. 본디 내 것이었지만 내 아내의 것이었지만 이제 아자날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해서 마지막 두 줄 어찌하리요 옆에다 상심 체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네, 상심과 체념 좋습니다. 양주동 선색 해석입니다. 이념이 체념정서가 사실 고대가요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공무도가에서도 그랬지. 그 다음 또 유리왕의 황조가에서도 그랬죠. 그쵸? 많이 나타났단 말이야. 체념정서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죠. 자, 이제 간단하게 봤으니까 문제 잠깐 풀어보시고 또 다음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2개래요. 현재 전해지는 신라향가의 마지막 작품이다. 맞죠? 그 다음 현재 전하는 유일한 팔구체는 아닙니다. 팔구체는 두 작품이 존재하는데 요거하고 모죽지랑가가 있죠. 이거 완전 내신형 문제다. 그지? 그 다음 3번 축사 사악한 귀신을 내쫓는 것. 또 벽사진격 그래요. 사악한 귀신을 내쫓고 경사스러움을 맞아들이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3번. 4번 한역되어 전해지다. 틀렸어. 한역되는 게 아니야. 향찰 문자로 기록되어 전하는 거지. 고려소교 처용가의 모태가 된 건 맞죠. 그 다음 5번 고려소교 처용과 함께 향가 해독의 단서가 되는 작품이다. 그렇죠. 해석까지 똑같은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6번 시적 화자 및 시적 대상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당연히 있지요. 7번 구지가에서 해가로 이어지는 주술시가의 맥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죠. 주술시가 주술적인 내용. 역신이
자기 아내를 범하고, 즉 아내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슬했다. 그 다음 8번. 부정적 대상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거 맞는 소리잖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다. 적대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은 저거죠. 고려가요 처형가. 여긴 적대적인 태도는 없지. 쏘리, 죄송합니다. 그럼 정답이 3개네. 2번하고 4번하고 8번하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이 시가와 비교해 볼 때 다음 작품의 특징으로 적장. 드디어 나왔다. 고려가의 처형가입니다. 신라 서울 밝은 달밤에 새도록 놀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려구나. 아,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자, 여기까지는 향가, 처형가랑 비슷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이런 때 처형 아비가 보시면 열병신 따위야 횟가시로다. 여기서 횟가시? 횟감이다 이거는. 회를 처먹을 재료다 이거지. 천금을 줄까 처형아비여. 칠보를 줄까 처형아비여. 천금도 칠보도 다 말고 열병신을 나에게 잡아주소서 해가지고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용이가 날 줘. 일단 돈 필요 없어. 보물도 필요 없어. 그냥 줘. 그럼 내가 맛있게 회 처먹을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작품의 특징. 배경과 상황이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개인적 서정시로서의 아닙니다. 처형의 관용적 태도라니요. 이게 관용이야? 이게 관용이면 큰일 나게? 죽이려고만 먹으면. 그게 아니죠. 역신을 내쫓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야 돼. 요게 나비겠지. 4번 적절한 것. 좋습니다. 상징적인 시여 간접적이 아니죠.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나타냈지. 3번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그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아, 맨 마지막 빼앗긴 것은 어찌하리요. 삼김과 체념. 자, 첫 번째 시조도 아니구나. 노래들 나왔네. 가단이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내가 지나가는데 배가 똘룩한 항아리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박권 모양의 누룩 뜨는 냄새, 즉 술 익는 냄새가 내 발길을 잡사오니 내 어띠아니고 안 먹고 백일이? 이런 얘기야. 이것도 체념이죠. 저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역시 체념. 3번 선인교 날인물이 자동에 흘러들어 반천년 왕업이 고려 왕조의 업적이 물소리뿐이로라. 즉 지난 왕조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바로 물소리 하나밖에 없구나. 물소리에만 고려 흔적이 남아있고 나머지 싹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사 말이여. 다 필요 없다 이거지. 이것도 약간의 체념. 내 언제 신이 없어 님을 언제 소격관대. 달 기울어지는 깊은 삼경에 나를 찾아오는 뜻이 전혀 없네. 그래도 추풍에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입소리야. 낸들 어이야리. 이것도 체념. 기다림이지만 체념도 들어가 있네요.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내 마음은, 내 뜻은 청산과 같고 님의 정은 녹수와도 같은데, 은유법이죠.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해서, 여기서 녹수는 즉 시냇물은 마음대로 흘러내려가지만 청산 같은 내 뜻은 변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안 변하는데 님이 떠나가고 있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신승리 마지막에 그래도 저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시냇물은 절절절절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니까 거기에다가 저게 님의 마음일 거야. 쟤도 날 못 잊을걸?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5번이 답이겠네요. 체념은 없어. 자, 요래 가지고서 이제 처용가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